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보복 중단하라! 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어제 오후에 시작해서 결론이 오늘 새벽에 난 겁니다. 기각이 결정이 됐죠. 이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포갑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도요, 역대급으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역시도 상당 기간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와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영장은 기각이 될 걸로 많이들 예측을 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혐의와 범죄에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떠한 공모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장소를 변경한 것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장소 변경에 있어서도 경찰이 있어서 국회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에게까지 경찰이 좀 협조를 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오히려 여당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다라고 하죠. 네. 이러한 것들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논란이 됐던 게 의도성이었어요. 장소를 옮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리고 통화 내용, 윤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내용이 뭐냐. 근데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구속영장까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자,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요. 특검이죠. 죄송합니다. 특검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뭐 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지금 혐의가 벗겨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불구속 기소. 네. 그렇죠. 불구속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이제 밝히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한 내역이나 의도성 이런 것들을 뭐 명백히 밝히기 어려운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30분 뒤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왜 통화했냐고 하니까 막상 계엄 선포가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 겸 전화했다. 이 말에 공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의도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시 1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들에게 소집 문자를 전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날리자 바로 2분 뒤에 갑자기 국회로 모이라고 했던 그 집합 문자를 당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 이미 본회의장에 진입해 있었죠. 본회의장에 진입해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려오라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차례나 우원식 의장에게 계속해서 이 표결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의 행위만 보더라도 대놓고 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 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정도 혐의를 갖고 충분히 불구속 기소한 상태로 저는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요. 12.3 계엄 1년을 계기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마 사과를 안 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었다. 확정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오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권력으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으신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사과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역할 분담을 한 걸로 봐야 하나요? 왜냐하면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초선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개별적으로도 사과 발표를 하겠다.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들에 대한 어떤 이견 그리고 의견이 받아들여진 걸로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왜 애매해요, 약간? 장동혁 대표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역할 분담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사과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 물론 장동혁 대표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 당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는 나갔습니다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라든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문제가 좀 불러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 만큼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다음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희망이 있을 수 있고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장동혁이란 개인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도 네. 만약에 지방선거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 뒤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또 전향적인 자세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과를 해야 될 거라는 의견이 지금 강하신 거네요. 네, 우리 저는 대변인도.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가 강하게 나와야 된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에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사과의 메시지가 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당에서 계속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행동으로 국민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장동혁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재선 의원들 개별적인 이 사과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을지 아니면 언젠가는 사과의 메시지를 대표로서 낼지도 지켜보겠습니다.